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겁니다. 나와서 큰 길로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차.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회전할 때 여기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보도블록이 조금 울퉁불퉁해 보이네요. 여기를 지나다가 네, 여기 어디쯤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상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불박차 주차장에서 지금 퇴근 중이에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천천히 네, 우회전을 하다가 뭐가 있었나요? 다시 보실까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자체가 좀 흐리네요. 지금 오디오는 없어요. 뱅글뱅글 여기 사이렌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디오가 없고요. 저기 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블랙박스 위에서 보니까 보이겠지만 운전자는 저기 사람 있는 게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예, 이때는 에이필레가에서 안 보였답니다. 그리고 약간 덜컹했죠? 그리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나가다가 자, 불박차 운전자 쪽에서 올린 글입니다. 회사 지하주차장에 퇴근 중에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못 보고 발등을 밟고 사고 난 걸 모르고 그대로 갔습니다. 평소 매일 다니던 길이라서 진입로 보도가 좀 울퉁불퉁해서 좀 울퉁불퉁 뭐가 충격일 때도 저는 그거 울퉁불퉁인 줄 알았습니다. 차량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또 A필렛 아래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뺑소니로 접수돼서 차를 돌려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뺑소니는 혐의 없음으로 4월 25일 송치됐습니다. 송치된 것은 이제 인도죠. 네, 보도를 통해서 나갈 때 그때는 보도 침범 사고뿐만 아니라 보도를 길에서 건물로 들어갈 때 건물에서 그 보도를 통해 나갈 때도 거기서 사고 나면은 인도 침범 사고예요. 상대방은 계속 뺑소니를 주장합니다. 지금 인도 침범 사고로 이제 검찰로 넘겨졌다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제 보험증권에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죠. 운전자 보험에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알려달라. 그러면서 6천만 원의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 달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에 얼마까지 나오느냐 최고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최고 금액은 6천만 원이래요. 무리한 요구 금액에도 합의를 해야 되나요? 서로의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 5월 2일 날 밤에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차량 한 대가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오른쪽으로 나왔더라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 시 경찰관도 보이지 않네요 라고 하셨고요. 6천만 원은 형사비금입니다. 민사합의는 아직 얘기까지 끝내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갔으면 차가 여기 차 두 대가 다니서 한 대씩 탈대씩 다니는 데래요. 여기에서 바로 꺾지 않고 좀 이쪽으로 크게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면 그랬더니 그래도 안 보였을 거라고 그러십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10주 진단일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입니다. 전 6천까지는 형사비금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인도 침범 사고니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해줘야 되는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지 싶고 저를 끝까지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것이 억울해서라도 6천만 원을 다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곳에 키 작은 한 4살, 5살 된 어린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절대로 안 보이는 높이입니다. 60대 아주머니께서 양말을 신고 있었다고, 양말을 다시 신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몸이 작으시대요. 지난 5월 4일 날 생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15,725회에 올렸습니다. 투표 결과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4%,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82%였습니다. 자, 두 번째 투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비 지원금 6천만 원. 6천만 원 나오니까 그건 다 주자. 그런 의견이 2%. 아무리 내 돈 아니고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천만 원 너무 과한 것 같다가 98%.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 날 변호사님 어제 날짜로 구약식 처분받았습니다. 어제 날짜? 그럼 5월 4일이네요. 제가 방송한 날 검사가 제 방송을 보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검사들이 일과 중에 어떻게 제 방송을 보겠어요? 저는 이대로 그냥 벌금 내려고요. 즉 항소 없이라느니 정식재판 청구 안 하고 그냥 내려고요. 상대방이 불복해서 정식재판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끝인가요? 그런 걸 봐야 되겠네요. 정식재판, 아니죠. 약식기소. 네, 5월 4일 날 약식기소 됐네요. 1,000만 원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치신 아주머니 아드님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드님 글입니다. 가해자가 줄 돈 없다. 아니면 2천만 원이 합의해서 1,000만 원 나 다시 돌려줘라. 예, 나 돈 없어. 아니면 합의금 2천만 원 줄 테니까 반씩 나누자고 하는데 그런데 합의를 했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저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인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합의금 1,000만 원 이상 못 주겠다. 아니면 2천만 원 줄 테니까 반씩 나누자. 그래서 합의 보지 않았는데 재판으로 가지 않아 합의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재판은 끝났습니다. 적절한 판결이 맞나요? 판결 내용이 궁금한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송 말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미 판결이 난 기소사건이나 무혐의 판정사건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글을 길게 주셔서 제가 좀 요약해 주세요. 제 글은 다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근데 방송에 소개하려면 좀 요약을 해 주셔야 제가 방송에 소개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네,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 영상은 검찰 기소 후, 검찰 송치된 후 가해자가 자신이 유리하게 보이기 위한 그래서 의뢰한 영상입니다.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천만 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 영상이 게시된 후 보도침범 혐의 형사기소가 정식재판에 가지 못하게 되고 온갖 악플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영상은 출차경보가 마치 울린 것처럼 피해자가 보도가 아닌 주차장 입구에 있었던 것처럼 주차장 앞에서 양말을 신었으며 한참을 앉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정말 잘하면 한 3천만 원이나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합의금을 보상받은 적도 없거니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가해자가 사고 후 경찰 진술 끝나자 전화로 억울하다. 뺑소니 부분은 억울하다. 연락이 왔고 기소 전에 병원에 와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본인이 보험사 직원, 가해자가 그 불박차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이라네요. 나는 보험사 직원인데 뺑소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뺑소니 무혐의 처분되고 보도침범에 대해서 송치되어 합의금 얘기가 나오자 줄 돈이 없어 줄 수 없다. 돈이 없어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합의 조정을 위해서 일단 거절했는데 가해자 측 관계인이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관계인이랍니다. 2천만 원 줄 테니 반은 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몇 주 뒤 이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6천만 원까지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천만 원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운전자 보면 최고 얼마에 들어있느냐 그 최고 거기 들어있는 것만큼 달라 보이. 아까 불박차 운전자 쪽에서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실질적인 6천인데 6천이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그걸 자꾸 얼마냐 너 운전자 보험이 얼마냐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나온 최고로 합의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액수 6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6천만 원까지라는 것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영상 제목과 댓글이 충격적이었고요. 정식 재판에 기소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면은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10주 진단이 나온 만큼 정식 재판으로 기소될 거라고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약식 명령으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침범사고 10주 진단 그러면 이제 정식 재판에 기소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아마 검사도 저 안 보였을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약식 기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뺑소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몰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치고 그냥 갔습니다. 앞유리는 썬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고 후방 카메라가 없고 블랙박스 음성 녹음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 소리를 질렀을 텐데 녹음된 부분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억울하다는 말뿐입니다. 조사 결과 사이렌 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A필러에 가려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도는 그렇게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고 다리와 가방을 밟을 때 차체가 출렁이는 게 보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부러진 다리로 차량을 쫓아갔습니다. 가해자가 모르고 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에 앉아 있었던 것이 화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피해자는 보도를 걷고 있었고 보도를 인도를 걷고 있었고 또 사고 난 지점도 그 보도입니다. 보도 블럭 있죠. 피해자는 초행길이고 그 자리가 주차장 앞이고 언제든지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처음 가는 길이라서 거기가 주차장 앞이라는 거를 이제 알지 못했고요. 피해자가 앉은 곳에는 보도 블럭이 깔려 있지 아스팔트가 깔리는 곳이 아닙니다. 발에 가시가 찔린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부탁했다가 행인이 그냥 가버리자 잠시 앉아서 양말을 벗고 살피는 도중에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왔고요. 차량이 나오는 방향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과 출차 사이렌을 보지 못하고 사이렌 소리도 울리지 않아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나오는 소리를 듣기에는 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보도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차량이 보도까지 나와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1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가해자는 앞바퀴로 피해자를 밟은 뒤 피해자가 뒤로 나뒹구는 상태에서 뒷바퀴로 가방을 밟고 바로 멈추는데 왼쪽을 살피기 위해 멈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차가 오나오나 하지만 왼쪽에 있던 피해자는 못 봤다고 합니다. 뒤로 뒹구지 않았으면 뒷바퀴에 다시 또 밟혔을지도 모릅니다. 반대편 공사장에 CCTV가 없었다면 가해자는 누군지 절대 못 잡았을 겁니다. CCTV에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좀 발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사고 후 피해자가 쩔뚝거리며 부러진 다리로 가해자 차량 쫓아가는 것까지 고스란히 지켰는데 저는 CCTV 영상은 경찰 진술 당시 한 번 받고 우느라고 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료는 당사자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입구 사진을 보면 주차장 입구와 보도까지 거리가 충분히 있고 골목길도 아니고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차량이 너무 왼쪽으로부터 나온 건 아닌지 싶습니다.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보도에 막대도 있고 출차정지에 바도 있습니다. 경보도 당연히 울립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걸 가해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니까요. 가해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고 뺑소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서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밟는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정도로 치부하고 가버린다면 뺑소니 아닌가요? 피해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 없는데 무혐의 판정이 났고 보도 침범은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 기소로 끝났습니다. 가해자가 단 1m만 먼저 멈추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잘못이 단순히 보도 앞 일시정지, 즉 정지선을 시키지 않은 것뿐인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못 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어째서 못 봤느냐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주변 사람들이 응급차를 불러줘서 호송되었고 사고로 복숭아뼈는 3조각 났고 인대는 찢어졌습니다. 정강이뼈는 2군데 부러졌고 발등에 금이 갔습니다. 전치 10주라는 게 어떤 건지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얼마나 절박해했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가해자분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여동생이랑 2주 넘게 병원에서 먹고 자며 간병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간 게 맞는데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 맞는 것인지 정황들과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한 구제 없이 벌금형 1,000만 원 적절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 제가 이분께 다시 불박차 운전자분께 질문했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서 도착했나요? 혹시 질문자가 상대 측에게 2,000만 원 줄 테니까 1,000만 원 되돌려달라고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상대 측에서 반박 글이 올라와서요. 혹시 지금이라도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최대치 6천만 원 중에서 한 1, 2천만 원의 형사합의할 의향은 없나요? 제가요? 아니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즉 2천만 원에 합의해서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합의 요청했던 사무장님과 상대 측 대리인 통화한 내용을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합의 요청했던 사무장이 어떤 사무장인지 모르겠어요. 뭐 법률사무소 사무장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합의를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무장님과 상대 측 대리인 통화한 내용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 1,000만 원 대 2천만 원 저는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여쭤봤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서 도착했나요? 조금 전에 답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벌금도 냈습니다. 그러면 이미 종결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양쪽 글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만일 아직까지 약식명령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판사한테 진정서를 써낼 수 있어요. 판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벌금 1,000만 원으로 끝나면은 저희 어머니 고통받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하니까요. 통상해부, 공판 절차 해부시켜 주세요. 그렇게 진정서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약식명령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약식명령이 나가면은 이제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벌금 내느냐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범에 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범에 1,000만 원 벌금 내고 이제 끝냈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게 벌금형 1,000만 원으로 끝났는데 적절합니까? 글쎄요. 제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도 안 해보겠습니다. 투표했다가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으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이 궁금한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별거 없어요. 약식명령, 피고인, 벌금 1,000만 원, 범죄 사실,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인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인도에 앉아있는 사람 못 보고 충격해서 그래서 전치 10주에 무슨 부상을 입혔다. 딱 그거 들어있어요. 그 재판 판결문에 별거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법원에서는 판결문 좀 달래니까 안 준대요. 근데 판결문 피해자니까 정보공개 청구 한번 해보세요. 그럼 판결문에 인적사항 이제 그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요새는 봐도 오더라고요. 판결문을. 그게 정보공개 청구한 것 같아요. 그게 100% 된다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료를 받아오더라고요. 그건 한번 해보세요. 민사소송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 보내달라고 해야 되니까 형사기록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났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양쪽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드렸는데요. 당사자들끼리 좀 만나서, 직접 만나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짜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안 보였어요. 근데 많이 다시 죄송합니다. 또, 이 피해자 아드님도요, 뺑소니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거기가 심하다면 심해 보이고, 저는 울퉁불퉁해 보이잖아요. 여기요. 안 보이고 또 쉽게 보이지 않죠. 네. 위로 쭉 올라오면서요. 그리고, 어디더라? 예.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 차가 나갈 때 좀 울퉁불퉁 하니까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뺑소니 부분은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서 아닌 걸로 나왔을 때 그러면 제 마음은 뺑소니고 싶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둘이 만나서 피해자 과실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험에서 나오는 손해배상도 몇 푼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그리고 제가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는데 자 우선 형사비금 형사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당신 운전자 보험 얼마짜리야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게 해서 6천만 원 나오는 것 중에서 서로 좋게 말이 됐으면은 제가 어차피 검찰에 송치됐고요. 거기에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보도침범 사고로 나왔고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 할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6천만 원 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뭔가를 상대를 좀 막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계속 뺑소니로 조사받고 그다음에 또 이 양쪽 말을 들어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2천만 원 줄게 1,000만 원씩 운전자보험에서 2천만 원 나와서 그걸 합의하고 1,000만 원 더 주고 1,000만 원 놔줘. 이런 얘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3자가 끼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대에게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공격하면 상대가 진짜 튕겨질 수가 있죠. 이번 사고는 누구 말이 맞느냐 그걸 떠나서요. 좀 좋게 정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좋게 얘기가 됐으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 합의되고 그랬으면 검사가 통 크게 기소유예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건은 끝났고요. 한편 어머님께서 거기를 왜 지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일 어머님이 출퇴근 중이셨다면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받는 것보다는 산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병원 치료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장애도 좀 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일 초기였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지 마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라고 제가 권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나중에 내 과실만큼 치료비 토해내야 돼요.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내 과실만큼 빼고 그리고 치료비 중에서 내 과실만큼 그걸 다시 또 빼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럼 진짜 남는 게 몇 푼 안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다치신 어머니 장애 없이 사고 이전의 건강 상태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